프로배구 여자부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이야기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체육계와 연예계에 줄줄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에만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거나 이제 폭로가 계속 나오는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계나 연예계에서 학교폭력 과거 이야기가 계속해서 폭로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보도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요, 종합해서 보면 체육계의 어떤 관행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 시스템이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보도들 가운데 최근에 학교폭력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이런 것을 짚어본 보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조선일보 신면인데요. 집콕 시대에 악랄해진 사이버 폭력,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요새 이제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단톡방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단톡방에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단톡방으로 폭력하고, 그리고 막 사진 같은 것들을 남기면서 외모나 몸매 평가를 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에스크라는 앱이 유행을 한대요. 이게 익명으로 계속 그냥 질문을 남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하고 소통을 하는 SNS인데, 이런 것들에서 좀 욕을 보낸다던가 이제 폭력적인 사이버 폭력 언행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따르면요, 물리적으로 피해를 하는 경우는 2019년에 비해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2%로 늘어났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특히 18%에서 25%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교사나 부모님들이 알아채기도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들의 폭로들이 계속되는 거를 두고 미투 운동에 좀 이렇게 빗댄 칼럼도 있었는데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소문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련된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야기들을 종합했는데요. 흥국생명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가해 주장글이 올라왔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학교 폭력 관련된 폭로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폭로로 남자 배구 송명근, 심경섭, 박상아 선수들에 이어서 프로야구계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더해서 연예인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진실 공방은 있지만 폭로가 나온 대상이 된 연예인들이 조병규, 김동희, 박혜수, 여자아이들의 수진, 세븐틴 민규, 가수 진혜성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학교 폭력을 했다, 나한테 가해자였다라는 폭로들이 계속해서 줄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의 이 칼럼은 사실 성폭력 미투도 이런 식으로 이전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닮은 점이 뭐냐면은 한순간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제 트라우마로 좀 커지게 겪을 수 있고, 그리고 폭력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 당장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과거의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를 나중에 폭로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이 흘러간다는 점,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짚은 게 뭐냐면, 가해자가 유명인인 사례에만 주목을 하면 문제의 본질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유명 스타들의 이런 가해 사건을 가십거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좀 돋보였던 것이 오늘 경향신문의 1면과 2면에 연이어서 실어졌었던 학교폭력 기사인데요. 우선 이제 다른 지면들은 뭐 1면이나 2면에 이제 학교폭력을 이렇게 주요한 면에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칼럼이나 아니면 뭐 30면 이런 정도로 배치를 했는데 경향신문의 경우는 1면과 2면에 주요 면에 학교폭력 이야기를 배치하고 좀 차별성 있는 기사를 썼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면은 현재 이런 학교 운동부 폭력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폭로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용기 의원과 함께 경향신문이 좀 알아본 결과 굉장히 많은 제보와 신고가 있었다라는 1면 기사인데 조금 더 차별성 있는 기사는 2면 기사입니다. 2면 기사를 보면요. 승리지상주의가 덮어준 학교폭력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 그러니까 유명한 가해자 혹은 그냥 굉장히 악랄한 가해자의 이야기를 좀 자극적으로 드러내는 보도로 폭로로 이어지면서 좀 그렇게 소비될 수가 있는 이슈인데요. 이 경향신문의 기사는 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좀 짚었어요.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포츠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메달 획득이나 순위 달성을 위해서라면 폭력마저도 용인되는 성과 위주의 엘리트 체육교육의 현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과 위주의 사회가 학교 폭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어쩌면 조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소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설문조사예요. 보시면 국가인권위의 인권실태조사에서 63,211명의 초중고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14%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이 신체 폭력을 당했던 학생들 중에 38%, 중학생 중에는 21%, 고등학생 중에는 16%가 폭력을 당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는데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복수를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면서도 실력 향상을 위한 훈육으로 생각을 한다. 굉장히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학교 운동부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하는데 이것들을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가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마저도,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고 있는데 이거를 성과를 내기 위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배우기도 전에 이런 분위기에서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대학 가야 되니까 맞아도 나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 어떤 굉장히 잘하는 스타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가해를 하거나 폭력을 저질러도 그것을 또 묵인해주고 이런 분위기들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놀랐던 지점은 또 어떤 것이냐면요. 경향신문에서 짚은 것 중에 이런 어떤 성과주의 사회, 이것에서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불안하다. 대부분의 학교에 이런 운동 지도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교폭력이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시에 그 감독을 자르거나 지도자들을 경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이 말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도자도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우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되지 않은 지도 환경에서 발생하는 내부 문제는 자칫 일자리 자체를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묵인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회 전체적인 인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처우 이런 것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이 이 학교 폭력이 계속돼서 지속돼서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 성과주의 시스템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불안한 처우 이 이야기를 했다면요, 한겨레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신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자 한겨레 신면입니다. 학창 시절 학폭 피해 성인 됐다고 잊힐까요? 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 피해 지원 단체들과 법조계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 피해 지원 단체인 푸른나무 재단에 10년, 20년 전 당했던 상담 건수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이런 상담이 대폭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학교 폭력의 문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트라우마, 어렸을 적 이제 받았던 트라우마와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학교 근처나 가해자 집 근처를 갈 수가 없다. 학창 시절 다른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은 게 뭐냐면요, 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짚어지고 있어요. 특수폭행 등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제명은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이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상담을 요청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이 이런 폭로로 나오는 이유가 법적 처벌이 어려우니 사회적 처벌이라도 기대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성과주의, 그리고 지도자의 처우 문제가 불안한 것, 그리고 한겨레까지 하면요, 어린 적 트라우마,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이 종합해가지고 폭로, 사회적인 폭로로만 계속해서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이제 학폭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면, 동아일보 31면에 보면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대안 어떤 것이 있었나를 살펴봤는데요. 그게 합숙 문화를 없애봤다는 거예요. 어떤 합숙 문화를 없애본 상황에서 좀 실제로 좀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던 사례,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합숙소 폐지를 해도 전혀 어떤 훈련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에서는요, 이제 33면에 또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다뤘는데, 여기에서는 뭐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해자 징계 정보나 신고 이력을 그대로 남아서 이제 이후로 그 어떤 다른 곳에 옮겨가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시스템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는 뭐 합숙 폐지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같은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폭로되는 학교 폭력 문제를 짚어보고,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 그리고 좀 대안까지 짚어본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게, 아이들이 맞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잘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그리고 얘는 못하니까 뭐 맞거나 혹은 폭력을 당해도 너는 더 잘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그 성과 때문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악랄한 어떤 특정한 가해자의 이야기로 비춰지고, 정말 벌 받아야 돼, 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만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건 아닌지, 이런 성과주의 시스템, 결국 학교 폭력을 만들어내는 이 성과주의 시스템에 우리 모두가 약간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